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신축이 좋나요? 구축이 좋나요? 수익률 곡선에 답이 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률 곡선을 봅니다.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채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장기 채권, 왼쪽으로 갈수록 단기 채권이죠. 단기 채권의 금리하고 장기 채권의 금리하고 점을 쭉 찍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익률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요 의미는 초단기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장기 채권의 금리까지 끌어올린다. 요게 기준금리 인상의 목적이다.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이런 것이다. 요까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서 위에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수익률 곡선 그래프인데 장단기 금리에 대한 곡선이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왼쪽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장기 채권의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지 되겠죠. 기간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 채권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장기적으로 미래에는 불황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은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불황이다.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더 낮은 것이겠죠. 여기서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갑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 장단기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2년짜리 계약, 오른쪽으로 갈수록 4년짜리 계약.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거죠. 계약 기간이 긴 것이 오른쪽, 계약 기간이 짧은 것이 왼쪽.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의 그림과 같이, 왼쪽 위의 그림과 같이 수익률 곡선이 정상적이더라. 최소한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겠구나. 그냥 설명하기 쉽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성장이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늘의 금리보다 내일의 금리가 더 높겠죠. 지금은 2% 금리라서 똑같은 이자를 지급하고 10억을 빌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금리가 4%라서 똑같은 이자를 지급하고 5억만 빌릴 수 있더라.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장기 계약한 전세의 가격이 더 낮아야 정상이겠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반대로 오른쪽 그림 장기적으로 불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방향이더라.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4%인데 나중에는 2% 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더라. 당연히 장기로 계약한 2년짜리보다 4년짜리 계약의 전세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는 맛보기입니다. 맛보기고 오늘의 주제 구축과 신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보겠습니다. 구축과 신축 위치도 똑같고 땅 평수도 건물 평수도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나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왼쪽이 30살 먹은 왼쪽이 30살 먹은 아파트, 오른쪽이 1살 먹은 새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신축이 좋죠. 이런 경우에는 신축이 좋습니다. 위치, 땅 평수, 건물 평수 다 똑같은데 새 건물이면 새 건물이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은 좀 달라 보입니다. 왼쪽에 30살 먹은 아파트 건물이 2억인데 땅값은 10억입니다. 그래서 12억이죠. 그리고 건물 2억짜리 저거는 20년 후에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새 아파트 건물은 5억인데 땅값은 10억입니다. 그래서 15억이죠. 저 건물은 50년 정도 지나면 폐기물이
폐기물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측면에서는 부동산은 땅이죠. 땅을 비교하면은 비교가 가능합니다. 어디가 더 좋은지 분명히 모릅니다. 분명한 것이 없죠. 이렇게 되면 건물을 빼버리고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을 보면은 왼쪽 땅이 좋을 수도 있고 오른쪽 땅이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수익률 곡선이 정상적인 경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가더라. 이런 상황에서는 아파트 땅값이 지금 그래프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 든 아파트, 왼쪽으로 갈수록 새 아파트, 왼쪽이 새 아파트, 오른쪽이 30살, 40살 먹은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성장할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이 정상적인 경우 성장해 갈 경우에는 50년 후에나 재건축할 놈이 더 비쌀 수밖에 없죠. 지금은 땅값이 어느 정도 견딜만 한데 계속 성장하더라. 그러면 50년 지나면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0년 후에 재건축할 신축 아파트의 땅값이 더 비싸게 취급받아야 정상이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불황이다.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경제 규모도 쪼그라들고 장기적으로 불황이다. 장기적으로 나중에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40살 먹은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의 가격이 더 비싸야 정상이겠죠. 나중에 50년쯤 지나면 대한민국 마시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 땅값은 똥값이 되는 거죠. 반면에 40살 먹은 아파트는 10년 지나면 재건축 이야기가 솔솔 불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40살 먹은 아파트는 마지막 남은 환상, 그런 기대감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40살 먹은 아파트의 땅값이 더 비쌀 수가 있겠지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땅과 건물을 분리해 놓고 보면 구축이나 신축이나 사실 자산 측면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최근에 건설사들의 마케팅 전략이겠죠. 신축이 좋다. 이야기해서 신축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전혀 가치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치 차원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